네, 이 동영상에서는 두 공면이 주어져 있고 그 두 공면을 연결해주는 어떤 매핑 또는 디퍼런셜 맵이 있을 때 그 맵에 의해서 한 공면에서 정의된 탄젠 벡터가 어떻게 다른 공면으로 이동이 되는지 또는 또 다른 공면에서 정의된 디퍼런셜 폼이 어떻게 다른 공면 위의 디퍼런셜 폼으로 변형이 되는지 변환이 되는지 네,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두 개의 공면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M이라는 공면이 있고 N이라는 공면이 있어요. 이 두 공면을 연결해주는 F라는 이런 매핑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점 P가 F라는 맵에 의해서 점 FP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점 P에서 출발하는 어떤 탄젠 벡터 V가 하나가 있으면 이 탄젠 벡터가 F에 의해서 어떤 벡터로 이동이 될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RN과 RN을 연결해주는 또는 RN과 RM 차원이 서로 다르더라도 연결해주는 매핑이 있을 때 그건 점을 점으로 옮기는 거죠. 대응되는 탄젠 벡터 옮겨주는 그 함수를 원래 주어진 함수로부터 정의된 탄젠트 맵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벡터를 이동시켜주는 함수를. 네, 여기서도 뭐다? F가 M을 N으로 보내주는 어떤 매핑이에요. 매핑이란 말 안에 우리가 디퍼렌셜, 미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이거에 대응되는 탄젠트 맵을 만들 거예요. 탄젠트 맵, 기호로는 그 스타예요. F 스타는 TM, TM은 M에 접한, M에 탄젠트한 모든 벡터들, 예, 작용점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어요. M에 접하는 모든 벡터를 N에 접하는 벡터로 보내줍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는 F의 스타를 이걸 점 P로 제한을 합니다. 출발점이 P인 경우로 생각을 하면, 즉, PTM, 그럼 출발점이 P인 벡터들만 모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F 스타는 TM, M에 접하는 모든 탄젠 벡터를 N에 접하는 적절한 탄젠 벡터로 다 이동을 시키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출발점이 작용점이 P인 벡터들에 대해서 얘를 작용을 하면 그럼 어디로 갈까요? N에 접하는 건데 여기 작용점이 FP점에서 출발하는 네, 그런 벡터들이 되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벡터 V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벡터 V가 F 스타에 의해서 이동이 될 건데 점 FP에서 출발하는 어떤 벡터가 돼야 되느냐? 여하튼 이 벡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커브 알파를 그리고 M에서 뭐냐면 알파의 제곱은 점 P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 제곱 속도 벡터가 V 그래서 이런 현재 벡터가 있으면 이걸 속도 벡터로 가지는 커브 알파를 그죠? 그러면 이 커브 알파는 M 위에 있는 점들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M 위에서 점들이 이동하는 거니까 그 각각의 점을 F로 보내면 여기 이런 커브가 얻어질 거라 이건 뭐예요? F 안에 알파 T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 커브를 요점에서 미분하면 그럼 이 커브의 속도 벡터가 있겠죠. 그걸 F 스타의 V, 요 벡터가 이동된 거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 스타의 V, 탄젠 벡터를 탄젠트 맵 F 스타로 푸시를 하면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네. F 오브 알파 T, 알파 T라는 커브를 F로 보냈어요. 그럼 T에 대한 일변 함수죠. 이걸 DDT로 미분하고 T가 0일 때 측정을 한 거죠. 그죠? 이게 탄젠트 벡터예요. 탄젠트 맵이에요. RN에서 할 때랑 차이는 RN에서는 요 알파 T를 RN에서는 점 P가 있고 벡터 V가 있으면 굳이 복잡한 이런 새로운 커브 알파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점 P에서 V가 아니라 그냥 직선 그어버리면 되니까.
그죠? 직선을 그어놓고 그게 여기로 움직였을 때 그 탄젠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보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덧붙여. 지금 요 정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커브 알파를 가지고 정의했으니까 이제 0 집어넣었을 때 P점 지나가고 0 집어넣었을 때 속도 벡터가 V 벡터인 그런 커브는 왜 유니크하지가 않죠? 알파도 있을 수 있고 베타도 있을 수 있고 같은 탄젠 벡터를 보여주는 커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걸 보내면 여기서도 커브는 여러 개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 여러 개의 커브들의 속도 벡터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 정의가 well defined 돼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탄젠트 맵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F 스타는 이거는 음, 네, 리니어 트랜스폼. 리니어 트랜스폼이라는 건 from TPM에서 P에 FP에 N. 그러니까 우리 탄젠트 맵을 이렇게도 썼고 이렇게도 썼는데 이건 이제 작용점이 P인 벡터를 그렇게 요 탄젠트 맵을 리스트릭트 제한했다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탄젠트 맵은 F 스타를 뜻이죠. 근데 요 윗줄에 있는 F 스타 얘는 이게 리니어냐 아니냐 이야기할 수가 없죠. 선형사상이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 없죠. 왜? TNE 또는 TNE 그게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리니어 트랜스폼이라는 건 벡터 스페이스와 벡터 스페이스 간에 즉 1차 결합이 있어야 선형 결합이 있어야지 우리가 네, 선형사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응점을 P로 고정시키면 그러면 이제 벡터 공간이에요. 그럼 대응되는 벡터 공간이 FP에서 출발해요. 대응되는 점 FP에서 출발하는 선점 벡터들의 모임, 요 벡터 공간으로 가는 그런 선형사상이다. 선형성을 가지고 있더라. 네, 확인하는 거 생각하도록 할게요. 실제 연습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실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또 우리가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 네, F라는 게 M에서 N으로 가는 그런 맵핑이에요. 그 다음에 X, D에서부터 M으로 가는 맵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하나 그려보면 여기 M이란 동면이 있고 여기서 F에 의해서 N이란 동면을 이동합니다. 그런데 요 M을 덮어주면 보통 우리 이런 걸 패치라고 불렀는데 음, 패치는 원투원 그 다음에 레귤러 매핑 원투원도 돼야 되고 레귤러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디퍼렌셜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어, 가령 스피어 같은 경우에 굴을 덮어줄 때 북극 남극을 빼고 스피어의 파라메트리제이션을 잘 주면 그러면 스피어를 여러 번 덮어줄 수 있죠. 그죠? 경도를 0부터 2파이 또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범위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경도의 범위를 제한 없이 계속 키워보면 그러면 구에 각각 점들이 여러 번 덮일 거라. 그죠? 그렇게 여러 번 덮이면 원투원이 아니니까 패치가 아니에요. 그죠? 패치는 아니지만 미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레귤레이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고 그 탄젠 벡터들이 미분 가능하고 점앱이 레귤러예요. 그죠? 탄젠 벡터들이 인디펜던트. 그런 경우를 우리 파라메트리제이션이라고 표현했었어요. 파라메트리제이션은 패치 조건에서 원톤이 빠진 거죠. 원톤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요 두 개의 맵을 합성을 하면 이제 합성해서 Y라는 맵을 만들 건데
그래서 F하고 X하고 합쳐서 얘는 D에서부터 이제 N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 사실 관심 있는 건 M에서부터 N으로 가는 요 F, 요 맵에 의해서 M에 있는 탄젠 벡터가 N에 있는 탄젠 벡터로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즉, F 스타는 F에 의한 탄젠트 맵, F라는 함수에 의한 탄젠트 맵, 이 탄젠트 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탄젠트 맵을 해석하기 위해서 M의 패치 또는 M에 적절한 파라미터 리미션 하나 도입을 해서 요 점에서 관심 있는 점 P를 덮어주는 요 점에서 그럼 탄젠트 맵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에 U 파라미터 커브, U를 따라서 파라미터 커브가 있으면 그게 이런 커브가 될 거고 그걸 미분한 게 X의 U예요. 그게 이 F라는 맵에 의해서 이동이 되면 결국 이 부분이 F에서 여기로 이동이 될 거고 그 위에 커브도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 그거의 탄젠 벡터 X, 탄젠 벡터가 이동이 될 거라. 자, 여기 합성된 맵이 Y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Y의 U 방향 이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F 스타의 U 방향 탄젠 벡터를 그걸 F란 맵으로 푸시를 하면 점은 점으로 이동이 되는데 탄젠 벡터는 탄젠 벡터로 어떤 탄젠 벡터로 이동이 되나요? 그게 Y의 U란 벡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F스타의 XV 벡터, V 방향 탄젠 벡터를 푸시를 하면 이게 Y의 V가 되겠죠. 그죠? 자, 요 두 개만 알면 이거에 의해서 F스타가 디터민 결정된다. 왜 그렇죠?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게 공면들이에요. 3차원 공간 안에 들어있는 공면, 2차원 공면. 2차원 공면의 저평면, 탄젠 플레인, 탄젠 스페이스, TPM이라는 2차원 공간이에요. 그 2차원 공간 위에 XU, XV. 파라미터리제이션은 비록 원투원은 아니지만 레귤레이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2차원 공간에서부터 정의된 맵이 레귤러하다라는 거와 동치 조건이 XU, U 방향 탄젠 벡터, V 방향 탄젠 벡터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또는 그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베이시스가 되고 이 두 개가 합치면서 지면 탄젠트 플레인의 베이시스가 되고 그 베이시스가 어디로 이동이 되느냐라는 것만 결정하면 그러면 리니어 트랜스폼, 선행사상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함수 m에서 n으로 가는 이 맵이 이게 레귤러다. 점 P에서 레귤러다라는 걸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냐면 레귤러의 정의가 바로 이 탄젠트 맵을 가지고 정의하는 거였어요. 탄젠트 맵이 이제 TPM에서부터 P에 FP에서 출발해서 N에 접하는 이 맵이 이게 원투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탄젠 벡터가 합쳐지면 안 돼요. 서로 다른 벡터가 다른 대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패치가 레귤러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 차원에서 3차원 공면, 이 차원에서 공면 M으로 들어간 함수인데 이 공면 M이 사실은 R3 공간 안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X의 UV가 사실은 X좌표, Y좌표, Z좌표, 좌표가 3개가 있는. 그래서 패치 자체를 보면 R2에서 R3로 가는 함수였다고요. 그렇죠? 그거의 원투원이다. 그거로부터 만들어지는 탄젠트 맵이 원투원이다. 라는 건 대응되는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랭크가 풀랭크, 즉 랭크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서피스에서 서피스로 가는 함수 f로부터 얻어진 이 탄젠트 맵은 얘도 2차원 벡터 공간이고 얘도 2차원 벡터 공간이에요. 2차원 벡터 공간에서 2차원 벡터 공간으로 가는 맵이 이게 원투원이면 즉 차원이 같은 벡터 공간 사이에 원투원 맵은 그러면 자동으로 원투도 되고 다 되죠. 그죠? 인버스도 존재하고 다 되죠. 그래서 F가 아이소모피즘.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야. 그래서 우리가 F 하는 걸 M에서 N으로 가는 함수가 이게 디페오 몰피즘이라는 게 어떤 대수적인 또는 기하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그런 함수들이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소라는 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건 그 구조가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함수라는 뜻이었었어요. 얘가 벡터 스페이스 간의 아이소모피즘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토폴로지, 위상수학에서는 우리 호메오모피즘을 이야기를 하죠. 호메오모피즘이 원투원 원투.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역함수가 원래 함수나 역함수나 두 함수 모두 컨티뉴이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호메오모피즘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미분기하에서는 디페오모피즘을 다루고 싶어요. 디페오모피즘이라는 건 F, F 인버스 두 가지 다 디퍼렌셜블. 물론 여기는 인버스 펑션이 존재해야 되죠. 인버스 펑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원투원 원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함수도 디퍼렌셜블이고 인버스 펑션이 존재하면서 인버스 펑션도 디퍼렌셜블이면 네, 그럴 때 우리가 유태용 기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상수학에서 두 위상 공간 또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호메오모픽하다라는 건 두 공간을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가는 컨티뉴스 맵이 존재해가지고 컨티뉴스 맵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인버스도 컨티뉴스하다는 거죠. 그걸 위상적으로 보면 한 공간을 끊어버리지 않고 자르지 않고 컨티뉴스하게 스물스물 움직여서 다른 공간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페오피즘은 두 공면 또는 두 공간을 연결시켜준 이 함수가 단순히 연속성만이 아니고 미분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연속성만 이야기를 하면 원을 변형시켜서 사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뾰족한 점들이 생겨서 미분이 안 돼요. 우리 위상수학에서는 그래도 똑같은 이상이니까 상관없지만 우리 미분기하에서는 모든 매핑은 다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가지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분기하에서 두 개의 공간이 어떤 의미로 같다, 동일하다라는 게 두 개를 연결해주는 디페오피즘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레귤레이티하고 디페오피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정의는 그 증명을 생각하겠지만 시장에 인버스 펑션 씁니다. 어떤 의미로 인버스 펑션 써야 된다면 f가 m에서부터 n으로 가는 매핑이 있습니다. 매핑 안에 미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m에서 두 공간이 있을 때 m에서부터 n으로 가는 그런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때 어, f 스타 p를 정할게요. 그러면 TPM에서부터 T, FP의 N 그런 탄젠트 웨이브가 있어요.
그죠? 이 탄젠트 맵이 이게 만약에 아이소모피즘. 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M이 있고 N이 있어서 여기 어떤 점 P가 있고 대응되는 점 FP가 있어요. 그럴 때 요 P점 근처에서 P점에서 출발한 탄젠 벡터들을 F에서 출발한 탄젠 벡터로 보내주는 요 F 스타라는 탄젠트 맵이 저게 아이소모피즘이에요. 아이소모피즘이라는 이야기가 원투원이라는 뜻이었고 레귤러라는 뜻이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이차원 평면 탄젠 벡터, 탄젠 플레인이 여기 탄젠 플레인으로 F 스타에 의해서 네, 접히는 부분 없이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음, 네, U 네이버후드 오브 P 그 다음에 V 얘는 네이버후드 오브 F 그래서 그 근처에서 어떤 적절한 네이버후드 U를 잡고 여기서 적절한 네이버후드 V를 잡아서 두 개가 F 또 F 인버스에 의해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F가 U에서부터 V로 가는 DPOP. 네, 그 이야기는 요 U에서부터 V까지 F가 연결이 해주면 우리가 F 인버스 역함수가 존재해서 네, 둘 사이에 U와 V 사이에 원투원 원투 관계가 생긴다. 그렇죠? 언제? 요 F에서 만들어지는 탄젠트 맵이 레귤러 또는 아이소모피하면 아이소모피즘,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에요. 여기는 여기 있는 서로 인디펜던트한 두 벡터가 여기 인디펜던트한 두 벡터로 가기만 하면 네, 그런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되죠. 네, 증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F가 만약에 M에서 N으로 가는 이런 분수가 1 to 1, 그 다음에 1 to, 그 다음에 레귤러. 네, 그러면 이 표목 비슷해요. 원투원 원투면 입니다. 그냥 함수로서 원투원 원투면 그럼 몇 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레귤러면 그 작은 네이버후드에서 DP용 표준을 만들 수 있다. DP용 표준이 된다 그랬어. 그죠? 이건 모든 점에서 다 레귤러라는 뜻이니까 그게 글로벌하게 DP용 표준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다시 예를 들어보면 네, 시그마 제로라고 썼네요. 시그마에서 놀스코프를 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림으로는 이 기어를 XY 평면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놀스코프 북극을 제외하고 얘를 요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를 북극에서부터 레이저 포인터로 쏴서 얘가 어디 떨어지는지 이 점을 P의 스몰 P. 네, 그래서 P라는 게 시그마 제로
에서부터 R로 가라. 이런 수 있어요.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이라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 형태를 써보면 어떻게 생겼었나요? P에 요점의 좌표를 P1, P2, P3라고 적으면 여기에 P1, P2, P3 좌표를 가지는 점을 보내면 집어넣으면 네. 2배의 P1을 E-P3로 나눠야 돼요. 2배의 P2를 E-P3로 나눠야 돼요. 지금 여기 중심이 001에 있고 001에 중심이 놓여 있고 북극점이 002였어요. 그죠? P3가 분모가 0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북극점을 떼어냈으니까 네. 그럼 이게 이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이 원투 이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이 이 북극점을 제외한 이 스피어 시그마 제로에서 R2로 평면으로 가는 이 함수가 이게 원투원 맥이에요. 그죠? 구변 위에서 서로 점이 다르면 그 레이저로 프로젝션 시킨 이미지도 그림자도 다른 위치에 떨어진다. 그죠? 그다음에 이 맵의 레귤레이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맵이 왜 레귤러냐? 요 스피어를 먼저 적절한 파라메트리제이션, 스피어의 적절한 파라메트리제이션 주도록 할게요. 시그마는 x를 UV로 이렇게 매개화를 하면, UV로 매개를 하면, 그냥 V가 여기 위도예요. 위도. 그러면 이게 X좌표, Y좌표, Z좌표가 있을 텐데 Z좌표가 사인의 V, 사인의 V, 그렇죠? 사인 V 해서 V가 0이면 그러면 값이 0이고 북극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값이 커지고 남극으로 가면 점점 음수가 되고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Z좌표가 Z축을 따라서 1만큼 평행이 정비되어 있어요. 중심이 0, 0, 0, 1이에요. 그럼 XY 좌표는 이제 코사인 V라는 반지름을 가지고 다시 이제 적절한 위도로 회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U, 사인 U 이렇게 회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시그마 제로의 파라메트리제이션이 되는데 파라메트리제이션이라는 게 비록 원투원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UV의 범위를 보면 V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 U는 사실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마이너스 원대에서부터 원대까지 계속 돌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북극점을 제외했잖아. 그죠? 그래서 V가 2분의 파이는 안 돼요. 남극점에 도달하면. 남극점에 도달하면 그럼 요 맵이 레귤러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남극점을 제외하기 위해서 V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했어요. 요걸 제외하면 나머지 북극점, 남극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비록 원투원은 아니지만 같은 점을 위도가 바뀌면 여러 번 더 붙긴 하겠지만 레귤레이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Y라는 걸 Y의 UV라는 걸 어, P와 X를 합성을 해요. 먼저 지금
이 파라미터리제이션 어디서 정의된 거예요? 그게 파라미터리제이션이 정의된 영역 D죠. 그죠? 이 D에서부터 출발해서 스피어 위로 오는 함수가 그게 X라는 파라미터리제이션이고 그 파라미터리제이션을 다시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P로 떨어뜨리면 XY 평면으로 가게 돼요. 이 두 개를 합성을 하면 2차원 D에서부터 2차원 평면 R2로 가는 그런 맥이 나올 텐데 그걸 지금 Y로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이건 구체적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나요? P, 지금 X가 이런 건데, 이 P, 프로젝션을 시키면, 여기 X좌표, Y좌표를 각각 2배의 P1, 2배의 P2로 한 다음에 분모에 뭐가 와야 되냐면, 2 나누기 P3예요. P3가 지금 1 더하기 사인 V니까, 그렇죠? 이걸 빼면 1 빼기 사인 V. 그죠? 그 다음에 두 배의 x좌표, 두 배의 y좌표가 나와야 되는데 두 배 똑같이 있으니까 불법한 m이 될 거고 코사인 v도 똑같이 있으니까 불법한 m이 될 거고 그래서 이만큼 묶어낼 수 있고 남는 게 코사인 u, 사인 u. 그렇죠? 실제 우리가 여기서 어, 요 스피어의 파라미터리제이션에서 u 파라미터 커브를 u를 바꿔 u를 바꾸면 v는 고정돼 있고 즉 위로는 고정돼 있고 경도 u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u 파라미터 커브가 이렇게 걸죠. 거기를 따라서 탄젠 벡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걸 프로젝션 시키면 그러면 여기 P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벡터가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 어, P라는 맵으로 X의 U를 프로젝션 시킨 거예요.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요 맵에 Y를 U로 유분한 거랑 같죠. 그죠? 또 여기서 V를 바꿔주면 V가 위도죠, 위도. V가 커지면 북극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 갈 거예요. 이 커브의 속도 벡터가 이제 x의 v라는 벡터가 있을 텐데 얘가 v, 북극 방향으로 점점 가까이 그럼 대응되는 벡터가 여기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게 y의 v, 즉 p 스타의 xv를 프로젝션,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내린 거예요. 자, 여기서 xu와 xv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죠? 경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놓여있는 탄젠 벡터하고 위선을 따라 놓여있는 탄젠 벡터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걸 프로젝션 시키면 여기 이 YU와 YV도 서로 수직이 되죠. 그죠? 그래서 YU, Y의 V, 이것도 서로 수직이에요. 서로 수직이면 인디펜던트 하죠. 이게 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P, 여기 레귤러예요. 단 요점 제외하고 요점에서는 그 파라미터리제이션을 가지고 할 수 없었죠. 그죠? 근데 뭐 그렇다고 이게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 레귤러하지 않은 건 아니고 요 파라미터리제이션 가지고 체크해 보면 요 점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파라미터리제이션 다른 걸 잡으면 요점을 포함해서 요점에서도 미분 가능한 그럼 요점에서도 레귤러 그런 파라미터리제이션을 아랫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잡으면 우리 예전에 해봤죠. 스피어가 있을 때 스피어의 파라미터리제이션을 이렇게 전체를 여러 번 덮는 이런 뿐만이 아니고 위쪽 따로 아래쪽 따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이렇게 패치를 붙여봤잖아요.
그죠? 그런 패치를 이용하면 실제 요 맵이 미분이 안 될 것 같진 않죠. 그죠? 아주 나이스한 펑션이에요. 실제는 다 레귤러한데, 레귤러지 않죠. 실제는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 레귤러한데, 우리가 특별히 저 파라메트리제이션 가지고 체크를 하다 보면, 네, 점점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거냐면, F가 M에서부터 N으로 가는 매핑인데, 스몰 f는 N에서부터 R로 가는 펑션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M이 있고 N이 있고 둘 사이를 F라는 매핑이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N 위의 각 점들마다 함수 R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이 두 개를 합성을 하고 F하고 합성 순서를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면 F 순서를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M에서부터 R로 가요. M에서부터 R로 가는 그런 펑션. 이게 FTN을 지금 펑션을 줄여서 쓰고 있죠. 요 상황을 그냥 단순히 함수 합성한 것 뿐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펑션은 제로폼이죠, 제로폼. 그죠? 펑션은 제로폼이에요. 펑션은 제로폼이에요. 미분 형식, 디퍼런셜 폼으로 볼 때, 제로폼이에요.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합성한 게 무슨 효과를 가져다 준다면, 원래 n에서 정의된 제로폼이 있었는데, 스몰 f는 n에서 정의된 제로폼이었어요. 라지 f는 두 공면, m과 n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국면이에요. m을 n으로 보내주는 그런 매핑. 그 매핑을 합성을 하면, 이게 지금 m에서 n으로 가는 그런 매핑을 가지고 합성을 하면 얘의 공역 있죠, 공역, 레인지. 공역에서 정의된 제로폼을 M의 정의역, M에서 정의된, F의 정의역, M에서 정의된 제로폼으로 변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M에서 N으로 가는 함수 또는 매핑 F가 있으면 M에 있는 탄젠 벡터를 푸시를 해서 이쪽에서 N 위에서의 탄젠 벡터를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죠? 벡터는 푸시를 해요. 네, 벡터하고 디퍼런셜 폼은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하죠. 그죠? 디퍼런셜 폼은 반대로 푸시가 아니고 끌고 올 수 있어요. 풀백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F라는 맵이 M 위에 있는 점들을 N으로 보내줘요. 요 매핑에 의해서 어떤 지오메트리컬 프로퍼티들이 미안합니다. M에서 정의된 어떤 지오메트리컬 그런 오브젝트들이 N에서 정의된 거로 넘어가는. 이걸 우리가 밀어줬다. 푸시했다. 그래서 탄젠트 맵이 대표적인 푸시 오퍼레이터예요. 반대로 이 매핑이 있을 때, MSN으로 간 매핑이 있을 때, N에서 정의된 어떤 개념, 어떤 오브젝트들을 그걸 끌고 와서 M에서 정의된 거로 변형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끌고 온다, 풀백했다라고 불러요. 비율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우리 탄젠트 맵, 벡터를 보낼 때, 요 맵에 의해서 벡터를 보낼 때 탄젠트 맵이 아래쪽에 스타를 붙였죠. 그죠? 얘는 위쪽에 스타를 붙였죠. F 어퍼 스타의 스몰 f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두 개 합성한 거예요. 합성. 요걸
이걸 풀백이라고. 알라지. 그래서 스몰 f라는 건 여기 m에서 n으로 가는 이런 매핑이 있을 때 스몰 f는 공역에서 정의된 함수였는데 또는 공역에서 정의된 제로폼이었는데 그걸 끌고 와서 정의역 m에서 정의된 제로폼으로 변형해 주는 과정, 이걸 풀백이라고 합니다. 자, 저걸 함수에 대해서 합성이 된다 그랬는데 그 함수를 이 제로폼으로 취급할 수 있었고, 똑같은 작업을 똑같은 풀백이라는 연산을 그럼 이제 다른 미분 형식 원폼 또는 투폼들에 대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F는 M에서부터 N으로 가는 매핑이에요. 이런 매핑이 있을 때 여기서 원폼 하나씩 해보죠. 원폼인데 어디에 원폼이냐면 N 위에서의 원폼.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풀백 F 오퍼 스타의 I. 이 원폼을 여기서 정의된 원폼을 F 오퍼 스타로 풀백을 하면 이건 원폼 원팽. 자, 이게 어떻게 정의되느냐? F의 오퍼 스타의 파이. 이게 A의 제곱폼이라는 이야기는 여기다가 그러면 벡터 V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벡터? V는 PMA, 그렇죠? M의 탄젠트인 벡터. 우리가 이걸 네, 벡터라는 투폼에 대해서도 할 건데 개념이 비슷하니까 그림을 한꺼번에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 M이 있고 이게 N으로 함수의 부가력 기름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에 탄젠 벡터 V가 나왔어요. 연피에서 출발해요. 또 여기에 이 N 위에 파이라는 원폼이 있어요. 파이라는 원폼은 뭔가요? 원폼은 원폼은 여기 n에 어떤 탄젠 벡터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값이 얻어지는, 숫자가 얻어지는 그런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폼을 n위에서 정의된 이 원폼 파이를 f로 풀백을 해서 n 위에서의 원폼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파이라는 원폼을 f로 풀백을 해서 정역 n 위에서의 원폼을 바꿨어요. 그럼 거기 있는 벡터 v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즉 요거하고 이 v라는 벡터하고 파이를 여기로 풀백한 f 스타의 파이가 만나면 그때 값을 어떻게 정해줄 거냐? 어떻게 정해주냐면 파이에다가 f 로어 스타의 v. 이건 뭐죠? 로어 스타를 밑에다 붙이면 그건 탄젠트 맵이라고 부르는 거였고, 여기 붙어 있는 탄젠트 벡터, 이 벡터를 푸시해 줄 거예요. 즉, 이 원폼을 끌고 와서 여기 있는 벡터에다가 작용을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끌고 오느냐? 원폼을 끌고 오는 대신에 반대로 벡터는 푸시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있는 벡터를 푸시할 수 있어요. 푸시를 하면 얻어지는 벡터가 이게 F 아래쪽에 스타를 붙이고 V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얘가 원폼이었으니까 원폼에다 벡터를 넣으면 값이 나온다. 그 값으로
그 값으로 정의하면 그게 벡터 V가 나올 때마다 요 음폼에 벡터 V를 집어넣을 때마다 사실은 벡터 V를 푸시해서 여기로 갖다 놓고 그 벡터를 여기에 정의된 원폼에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그걸 읽어내겠다. 그럼 저게 물론 저게 원폼이 다시 이렇게 정의한 풀백을 한 게 원폼이 되느냐라는 건 포인트 와이즈 리니어리티를 체크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적어도 일단 벡터를 넣으면 숫자가 나오긴 했어요. 서형성은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체크해 보세요. 그죠? 사실 뭐 별로 할 것도 없죠. 요 자리, 요렇게 만든 게 이게 선형이냐라는 걸 보면 되니까 요 V 자리에다가 벡터 두 개를 1차 결합해서 그러면 F 스타 탄젠트 맵이 선형이고 그 다음에 이 파이라는 원폭이 선형이니까 전체가 선형으로 전개가 되겠죠. 전형성을 자연스럽게 얻으실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은 작업을 투폼에 대해서 해보면 어떻게 될까? 자, 투폼에 대해서 하면 그러면 이제 요 n 위에 에타라는 투폼이 있다. 여기 투폼 뭐 하는 거죠? 투폼은 여기다 벡터 두 개를 집어넣으면 그 두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재는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투폼을 풀백을 F 스타에 네, F 오퍼스타 에타라고 한 게 이게 이제 투폼 M에서의 투폼이 되는데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되는 걸까요? F 오퍼스타의 에타라는 투폼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V 더블 벡터 두 개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벡터? V하고 W는 둘 다 PM에서. 그래서 여기서 벡터가 두 개가 있어요. V라는 벡터, W라는 벡터. 이 두 벡터의 크기를 두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크기를 재는 법이 우리 F 오퍼스타의 에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투폼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form할 때랑 마찬가지로 본다면 여기 있는 두 벡터를 에타를 풀백해서 그 두 벡터를 여기 에타를 풀백한 원폼에다 넣자라는 건 이 값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요 벡터 V 벡터 W 벡터를 각각 푸시를 해. 그러면 이쪽에 가서 F 아래쪽 스타의 V라는 벡터가 될 거고 이쪽 F 아래쪽 스타의 W라는 벡터가 되겠죠. 요 벡터들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그 평행사변형의 크기를 에타라는 투폼으로 측정을 하면 어떤 실수가 나올 텐데 그걸 요 값으로 정의하자. 어떻게 한다고요? V 벡터, W 벡터를 풀백한 투폼에다 넣는다라는 이야기는 에타라는 투폼은 N에서 주어져 있는 에타라는 투폼이 있는데 M 위에 있는 탄젠트 벡터 V, W 각각을 푸시를 했어. 그러니까 F 아래쪽 스타의 V, F 아래쪽 스타의 W. 그 벡터가 푸시가 되는 거. 그죠? 저쪽에 가서 그 크기를 잰 값으로 이렇게 정의하겠다. 자, 음, 그래서 이 음, 네, 풀백 오퍼레이터가 이 매핑 디퍼런셜 폼들을 옮겨주는 데 있어서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살펴볼게요. F 단백이 있어요. 그 국면이 있어서 M과 N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매핑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랑 에타가 있는데 얘는 디퍼런셜 폼
n에서의 디퍼런셜. 자, 지금 n이 둘 다 솔피스. 솔피스의 디퍼런셜 폼은 최대가 2폼이었죠. 3폼이 되면 무조건 0이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탄젠트 스페이스가 2차원이니까 3폼은 3차원 부피,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게 3폼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차원이 2차원밖에 안 되니까 3폼 이상 무조건 0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서피스 티어리를 할 때 서피스에서 서피스로 가는 이 매핑 이거에 의해서 디퍼렌셜 폼들을 풀백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디퍼렌셜 폼들은 최고가 2폼. 가장 간단한 펑션 제로 폼부터 시작해서 제로 폼, 원폼, 투폼까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디퍼렌셜 폼들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 크사이 베타는 각각 제로 폼, 원폼, 투폼 그런 경우들만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음, 먼저 풀백 오퍼레이터가 이런 소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디퍼렌셜 오퍼레이터를 더해서 그걸 F스타로 풀백을 하면 물론 이걸 더한다라고 할 때 디퍼렌셜 폼들 간의 연산은 덧셈을 할 때, 곱셈은 상관없지만 덧셈을 할 때는 오더가 같은 폼끼리 더해야 되죠. 그죠? 원폼이랑 투폼이 더해져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디퍼렌셜 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기하적인 그런 양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원폼은 기본적으로 벡터의 길이 재는 법. 투폼은 평행사면의 넓이 재는 법. 그죠? 근데 원폼이랑 투폼이 더해져 있는 폼, 그건 디퍼렌셜 폼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더할 때는 사이랑 에타의 폼이 같아야 돼요. 이 오더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디퍼렌셜 폼을 곱할 때는 사이하고 메타하고 디퍼렌셜 폼의 법을 우리 웨지 프로덕트로 표현하기로 했죠. 네, 곱할 때는 오더가 같으리란 보장이 없죠. 일반을 같이 하나도 돼요. 같지 않아도 웨지 프로덕트를 하면 그러면 요 곱해진 거에 디퍼렌셜 폼 미분 형식으로서의 오더는 양쪽 오더가 더해지죠. 그래요? 원폼 웨지를 하면 투폼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것도 F 스타에 각각을 따로따로 풀백을 먼저 해서 웨지한 것과 같더라. 또 하나, 이 풀백이 디퍼렌셜 폼과 이거는 중요한 관계식이면 네. D 표시가 N 위에 있는 디퍼런셜 폼이라고 했어요. 그걸 미분하면 그러면 오더가 하나 커지죠. 그죠? 그럼 만약 이 크시가 N 위에서의 투폼이었다라고 하면 디퍼런셜 취하면 무조건 3폼이 되니까 0이 돼버려요. 그죠? 어떻게 할 게 없죠. 크시가 원폼이면 디퍼런셜 취하면 이게 투폼이에요. 또 크시가 펑션이면 또는 제로폼이면 디퍼런셜 취한 게 원폼이에요. 그 경우에는 그걸 풀백을 해볼 수 있죠. 그 풀백한 게 그래서 F 스타의 시 미분하지 말고 그 C를 그냥 풀백을 한 다음에 그걸 M에 가서 거기서 엑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취한 것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C 풀백이라는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이 곱에 대해서도 따로따로 적용하면 되고 심지어 미분에 대해서 엑스테리어 데리버티브에 대해서도 풀백을 먼저 하나 엑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먼저 하나 결과는 동일하다. 굉장히 플렉서블한 그런 오퍼레이터예요. 어, 자, 왜 이런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먼저, 자, 첫 번째, 크시하고 베타를 더할 때, 더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오더가 같아야지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크시랑 에타가 둘 다 제로 폼이거나 아니면 원 폼이거나 아니면 투 폼이거나. 그죠? 그래서 P가 2면 둘 다 투폼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둘 다 투폼이면 F 퍼터 스타에 여기다가 크시 더하기 에타. 저 투폼 크시 더하기 크시와 에타를 N에 있는 입니다. 두 개의 투폼을 풀백해 왔어요. 여기다가 V하고 W를 집어넣으면 저희가 뭐였나요? 풀백이라는 게 여기 있는 디퍼런셜 폼을 끌고 왔다는 게 사실 크시와 에타는 그냥 여기 가만히 두고 들어가는 벡터들을 F의 아래쪽 스타로 V, F의 아래쪽 스타에 W 벡터들을 푸시해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건 두 개의 투폼이 더해졌다. 크시에다가 그 벡터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F 아래쪽 스타에 V, F 아래쪽 스타에 W 플러스 베타에다가도 F 아래쪽 스타에 V, F 아래쪽 스타에 W. 그렇죠? 바로 약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F 퍼퍼 스타 크시에다가 VW를 넣죠. 플러스 F 퍼퍼 스타 에타에다가 VW. 그죠? 퍼퍼 스타 크시에다가 두 벡터를 넣은 건 크시를 그냥 놔두고 벡터 두 개를 푸시해서 집어넣은 거랑 같다는 거죠. 그죠? 이게 모든 VW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거 더한 게 같다는 거죠. 그죠? P가 0이거나 1이거나 마찬가지 성립되니까 체크한 거죠. 따로 계산할 필요 없죠. 똑같은 연산, 똑같은 식을 벡터 한 개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심지어 제로 폼은 벡터 없이 그냥 좌표만 가지고 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 그런 결과일 거예요. 자, 두 번째 외지 프로덕트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크사이하고 에타하고 두 개를 외지 프로덕트 했어요. 자, 이때는 크사이도 제로폼, 원폼, 투폼 다 될 수 있고 에타도 제로폼, 원폼, 투폼 다 될 수 있죠. 서로 디그리가 달라도 웨지 프로덕트 곱하기는 할 수 있으니까 디퍼런셜 폼들을. 그래서 크사이는 P폼, 그 다음에 에타는 Q폼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러면 P도 0, 1, 2, Q도 0, 1, 2 이걸 조합을 하면 전부 9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마다 이게 성립되는지 다 따로따로 체크해 봐야 될 텐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P가 0이고 Q가 2 제로폼하고 투폼하고 곱해지. P가 0이면 그때 그 사이는 보통 우리 함수 제로폼을 F 펑션 F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F 어스타에 펑션하고 일단 투폼하고 자, 사실 펑션은 어디에 붙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굳이 웨지 프로덕트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V, W라는 벡터를 두 개 집어넣을 건데 실제 이 함수는 작용점 P예요. 작용점이 P고 벡터 파트가 V, W인 두 벡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집어넣으면 사실 이건 F,
베타. 그죠? 여기 F하고 베타 웨지 프로덕트인데 F가 그냥 제로 폼이니까 웨지는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F 로스타의 VP, F 로스타의 WP. 벡터들을 푸시를 해서 그걸 FP에다 집어넣어. F 베타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F라는 건 제로 펑션인데 뭐 여기서 정해지느냐면 FP 그 작용점에 의해서 값이 지금 정해져요. 자, F 스타의 VP나 F 스타의 WP나 P점에서 출발하는 벡터를 푸시를 하면 FP에서 출발하는 벡터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 점에서의 함수값 F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에타라는 투폼의 F 스타의 VP, F 스타의 WP를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거 각각을 우리 따로따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F 타 F의 P를 집어넣어요. 이건 합성함수예요. 이거 합성함수. 펑션의 풀백이 바로 해당되는 맥으로 합성함수. 여기다가 이건 F 어퍼 스타의 베타 투폼을 풀백을 해서 거기다가 VP, WP를 집어넣는 걸 반대로 벡터들을 푸시해서 에타에 집어넣는 거야. 같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랑 같으냐? F 어퍼 스타의 F 하고 F 어퍼 스타의 에타 여기다가 VP, WP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제로 폼, 투 폼이 웨지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폼은 점에서 계산하고 투 폼은 벡터를 계산합니다. 전체 9가지 컨비네이션 중에서 지금 한 가지만 체크해 봤으니까 나머지 8가지는 비슷하게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음, 마지막으로 엑스테리어 데리버티브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케이스 1이 C가 제로 폼일 때, 또 케이스 2가 C가 원 폼일 때, 투폼일 때는 C가 투폼이면 디퍼런셜 체험이 3폼이에요. 3폼 무조건 0이죠. 그죠? 여기도 C가 투폼이면 풀백을 해도 투폼이에요. 투폼을 미분하면 무조건 3폼이 되니까 무조건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일 때는 할 거 없어요. 그냥 당연히 돼요. 자, 제로 폼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게 원폼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3번, 믹스테리어 데리버티브, 이걸 풀백을 했을 때, 풀백을 먼저 해서 디퍼런셜 취한 거랑 같아지느냐, 그러지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원폼 크시에 대해서. 그래서, 자, 원폼 엑스테리어 데리버티브. 이걸 어떻게 정했었냐면, 의미의 패치를 하나 생각을 했을 때, 패치 X, 뒤에서부터 M으로 가요. 패치를 생각했을 때, 자, 여기 오른쪽 먼저 쓸게요. DF 스타의 크시. 즉, 풀백을 먼저 해서 그거의 디퍼런셜을 취한 게 이게 F 스타의 D 크시랑 같으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할 때 임의의 탄젠 벡터 두 개를 집어넣는 대신에 패치로부터 얻어지는 두 개의 탄젠 벡터 XU랑 XV를 집어넣어서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XU와 XV를 집어넣어. 서로 인디펜던트니까. 그죠? 이 두 개를 집어넣고. 자,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M에서 N으로 가는 F가 있고 여기 M에 패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역에서 그런 영역이 공면암으로 들어가는 패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Y를 F of X 이걸 합성합니다. D에서부터 여기서부터 N까지 가는 그 맵을 Y라고 하면 네, 그러면 아까 이런 거 해봤는데 XU 여기서 U 방향 탄젠 벡터를 F 아래쪽 스타로 푸시를 한 게 이게 이 Y라는 파라메트리제이션의 U 방향 탄젠 벡터예요. 또 XV라는 V 방향의 탄젠 벡터를 이걸 F 스타로 푸시를 하면 이게 이 맵의 Y의 V 방향 탄젠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D F 스타 C 여기 지금 가로를 이쪽에서 있겠네요. 스타를 크시를 풀백을 해서 그걸 디퍼런셜 취한 거예요. 여기다가 x의 u, x의 v를 넣어보면 그 좌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넣어보면 자 엑셀의 데리버티브의 정의가 뭐였었나요? f 스타 크시 아니면 이런 디퍼런셜 폼이 있을 때 이거의 엑스테리어 데리버티브 거기다가 엑스테리어 데리버티브가 패치 바이 패치마다 따로따로 설명했어요. 거기에 XU, XV라는 두 개의 선전 벡터를 집어넣으면 XV 위에 걸 집어넣고 그걸 U로 미분해요. 이 U. 그죠? 또 F 스타 C 여기다가 X의 U 앞에 걸 집어넣고 이걸 V로 미분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죠. 그게 원폼의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의 정의였었어요. 특정한 패치 X 위에서 계산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의 정의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U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요 안에 게 XV를 풀백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풀백에 넣는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그 시에다가 F 아래쪽 스타의 XV를 벡터를 푸시해서 원폼을 넣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V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 시에다가 F 아래쪽 스타의 XU 그죠? 근데 여기에 각각 YV, YU에 해당됐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U로 미분을 하는데 그 시에다가 Y의 V를 그죠? 빼기 V로 미분을 하는데 그 시에다가 Y의 U를 칩니다. 자, 이 형태가 뭔가요? 이 형태가 D크시에다가 YU, YV를 집어넣을 때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벡터를 먼저 집어넣고 U로 미분. 앞에 있는 벡터를 집어넣고 V로 미분해서 그 차이를 보는 게 크시의 엑스테리어 데리버티브. 그렇죠? 이걸 다시 한 번 더 쓰면 D크시에다가 YU가 뭐였어요? F 아래쪽 스타의 XU, F 아래쪽 스타의 XV였죠. 그죠? 이걸 다시 어떻게 변형할 수 있죠? XU, XV라는 요 벡터를 D크시라는 원폼을 F로 풀백해서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이게 D크시에다가 요 벡터들을 각각 푸시를 해서 집어넣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우리 확인하고 싶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풀백이라는 오퍼레이터가 디퍼렌 익셀의 데리버티브도 하고도 서로 커뮤트해요. 풀백을 먼저 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였죠? F 스타의 크시 이거의 디퍼렌셜을 취하거나 디퍼렌셜을 먼저 취해서 풀백을 하고 동일한 디퍼렌셜 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우리가 공면과 공면을 연결해주는 그런 매핑이 있을 때 그 매핑에 의해서 탄젠 벡터가 어떻게 푸시 되는지 또 디퍼렌셜 폼이 어떻게 풀백이 되는지 살펴봤어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